네, 11월 24일 목요일 장마감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죠.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정말 뭐 정직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애초에 며칠 전부터 이 317.5 제가 계속 말씀드린 자리였죠. 카톡방이나 기존 유튜브나 방송에서 언급해드린 이 자리 317.5 개인들이 오늘 이번 주 내내 장악해가지고 빠질 생각을 안 했습니다. 317.5 콜 자리입니다. 개인들은 317.5 오늘 코스피 200 지수가 종가로 317.5를 넘어갈 것이다에 베팅을 해 온 거고요. 오늘 시장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산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어, 그 아래 단계는 315콜 개인들이 갖고 있다가 오늘 외국인들한테 털렸어요. 중간 청산을 당했고 외국인들은 더 끌고 올라가서 오늘 종가인 317.30이었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오늘 315 끌고 온 것에 대해서도 수익을 냈고요. 외국인들은 317.5 풋을 장악한 상태였는데 역시나 317.30으로 아슬아슬하게 끝나면서 결국에는 오늘 개인들만 싸그리 휴지가 되는 그런 만기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개인들의 하방 배팅도 있었는데요. 개인들의 하방 배팅은 참 얄궂게 315 풋으로 했어요. 개인들은 오늘 열심히 파생 위클리에 참여해가지고 위클리 옵션에 참여해서 315 밑에 베팅하고 317.5 위에 베팅을 했는데 동시호가 때 이걸 넘어가는 척을 했잖아요. 뭐 굉장히 설레게 만들었다가 318.5까지 막 주고 막 설레게 만들었다가 결국에는 호가 낮추면서 317.30으로 얘도 못 먹고 얘도 못 먹게 휴지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났죠. 개인들만 수익을 그렇게 내주는 구조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해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안내를 해드렸던 거고, 물론 현물 시장은 좋았어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이게 낮은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비교적 며칠 동안 내려놓고 올라가는 동안에 반등을 만들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개인들의 포지션이 정말 밑에다가 뭐 예를 들어 312.5 콜을 했거나 310 콜을 했거나 그랬으면 굉장히 시장이 좀 힘들었을 텐데 마지막 만기 수요일 목요일에 반등 코스로 가면서 개인들의 위치와 좀 멀었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만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금융투자는 어, 금요일 새로운 위클리 옵션이 적용된 11월 18일 종가에 맞춰가지고 양매도를 꾸준히 유지했어요. 원래 하던 방식으로. 그래서 해석하자면은 기관들은 금요일 종가와 오늘 목요일 종가가 거의 일치하는 수준으로 와야 수익이 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기를 내려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갈 것이다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한 주 위클리 옵션이 더 있죠. 이날을 건너뛰고 12월 8일 만기일에도 유효합니다. 즉 이 한 주 건너뛴 상태에서 전략은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오고를 일단 기본적으로 하지만 12월 8일 포지션이 외국인들의 선물이 연속적으로 쌓이면서 더 좋아졌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형성이 됐어요. 제가 어제 유튜브까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음, 어제 유튜브에 다 어제나 엊그제 그 이전에 며칠 동안의 유튜브에 다 돼 있던 내용이고 카톡방에 더 상세히 글을 남겨뒀던 내용이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되고요. 전략을 거기서 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이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도 전략이 나왔죠. 종목들을 만약에 조금 미리 베팅을 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좀 좋은 흐름이 나왔을 거고요. 현물에 대해서는 정말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날이었죠. 가장 제가 시장에서 기대되는 섹터 중에, 그리고 시장의 움직임과 맞물려서 시장의 상승과 함께 가장 최초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섹터는 바로 메타버스였는데, 이 메타버스 섹터가 다시 재파동을 만들기 위해서 음, 한참 하단부에서 매집 거래가 일어나던 그런 시기들이었죠. 근데 오늘 MP가 오늘 결국에는 25%, 24% 이렇게 올라갔네요. MP나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덱스터, 그다음에 뭐 코세스, 선익 시스템 이런 것들이 위직 스튜디오 뭐 이런 것들이 좀 급등을 했었죠. 그다음에 메타버스 하면 연결고리 지을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엔터주나 게임주죠. 어, 엔터주 게임주, 엔터주
컨텐츠들 흥행하는 컨텐츠들이 최근에 많네요. 연말 앞두고 이제 개봉하는 것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엔터의 빈살만 사우디 쪽에서 투자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게임주는 이제 메타버스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거고요. 엔터주에도 메타버스가 활용되는 거고 다 이제 같이 묶여 있단 말이에요. 자, 이들이 움직인다. 결국엔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시장의 이제 주도 섹터를 만들었던 대북주나 수소차 같은 거 있잖아요. 미래차 분야. 자, 이런 것들이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 이렇게 만들어낼 때 그런 흐름과 연결 지을 수 있어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네옴시티가 2차 파동을 저는 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얘는 메타버스는 기존에 시장이 약하던 1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1차 파동을 만들었었죠. 그 전에 사전에. 자, 2차 파동을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보통 이렇게 시장의 주도 섹터가 만들어지고 1차 파동 거래 들어오고 나중에 다시 2차 파동 돈 들어오면 이거는 꾸준히 대세 상승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될 섹터고 미래 먹거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그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선별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롱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 미제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냥 막연한 영역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할지는 지금 우리가 상상 불가의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매출을 내는 기업과 연결시키는 것도 중요할 거예요. 뭐 그런 것들도 따져서 종목을 선택하면 좋고요. 네옴시티를 저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1차 파동이 일단 완료됐다고 생각합니다. 1차 파동은 빈살만이 방한을 하는 시점까지 그 다음에 1차 파동으로 재료 소멸로 끝나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공사가 이제 첫삽이 퍼졌죠.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러브콜을 받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한 도시를 건설하는 겁니다. 한 도시를 건설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야가 연관되어질 거고 기대감에 돈이 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국가 뭐 도시나 국가나 어쨌든 기간 산업 하나 자체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진짜 웬만한 분야가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큰 시장 파동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나 일본을 빈살만이 방문하지 않고 우리나라만 거쳐서 끝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랑 계속 후속적으로 계약을 맺으려고 관계를 일정도 잡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옴시티의 이제 조감도 같은 걸 보고 이제 계획을 보고서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과연 지금까지 부각이 안 된 사업 분야가 있는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얼마 전까지 뭐 수자원 처리나 뭐 철도 쪽도 좀 움직였었고 기본적으로 뭐 건설 쪽은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뭐 소형 원자로 이런 쪽도 지금 기관들이 투자가 같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뭐 그런 쪽도 지금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이제 부각이 안 된 분야까지도 분명히 연관 짓는다라는 생각에 저는 오늘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인테리어 쪽까지도 아직은 바닥을 기고 있잖아요. 그쪽도 분명히 어떤 메리트를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묵었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방송에서 소통하기를 과연 그게 3, 40년 된 건물에 내부의 인테리어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좀 궁금하다. 저는 최근에 안 가봤기 때문에. 근데 얼마 전에 뭐 크게 투자한 이력도 있다고 하고 뭐 오기 전부터 한참 준비했으니까 분명히 구식으로 맞이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분명히 거기에서도 어떤 투자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계속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상태, 경제적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영역들을 저는 지금 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고 저는 더 나아가서는 이 바이오까지도 손잡으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전부 다 시장 영역이에요. 코스닥 시장이 크게 갈 수 있는 영역에서 필요한 거는 바이오 섹터잖아요. 제가 볼 때 어쨌든 도시를 건설하면 거기에 사람이 살고 들어갈 텐데 사람이 사는 한 바이오 의학 쪽은 필수죠. 병원 필수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하여튼 전 분야에서 네옴시티와 연관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동차 빼고요. 더 라인에서 지금 가장 필요 없는 게 자동차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죠. 자동차가 없이도 끝에서 끝까지 20여 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도시, 선형 도시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동차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분야 빼고는 대부분 다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자체가 시장 전체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내년도가 상당히 기대되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드론 쪽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거울을 어떻게 만드는지 저도 지금 뭐 제가 뭐 구조공학자도 아니고 그걸 뭐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까지는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거 장벽을 세우는 것도 분명히 우리 기술이 들어갈 만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드론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드론 말고 실질적으로 뭐 그 유리를 세우는 유리 쪽 기업이 뭐 해당될 수 있는지는 저도 좀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쪽에서 내년도에 굉장히 큰 섹터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2차 파동이 1차 파동보다 분명히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나가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쪽은 뭐 그러면서 이제 트로이카 쪽이 2020년 3, 4월에 바닥을 장악했던 트로이카 쪽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거죠. 다 그쪽 섹터니까. 그 다음에 한알령인데, 한알령이 이제 오늘 엔터 이슈와 겹쳐서 또 움직였는데,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저는 화장품이라고 봅니다. 화장품 지금 굉장히 바닥에 깔려 있어요. 화장품 쪽은 결국에는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와서 실질적으로 돈을 쓸 때까지는 크게 부각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한 번 튀면 굉장히 무서운 섹터죠. 그래서 결국에는 코로나 해제와 한알령이 겹치는 거는 엔터를 건너뛰어서 화장품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높다고 화장품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도 서서히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는 제가 예전에 활용한 종목은 이차한불이었는데, 이차한불 수익 내고 최고점에서 빠졌죠 그때. 이차한불도 관심을 갖지만 또 다른 종목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포착이 된다면 뭐 그쪽도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차한불이 우리가 함께 매도한 지점이 여기잖아요. 네, 진짜 최고점에서 빠졌죠. 여기 공략해가지고, 자 이것도 스멀 다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이것도 관심을 갖고 보고요. 화장품에서 다른 종목도 포착이 된다면 카톡방에 같이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섹터에 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제 앞으로 12월부터는 진짜 시장의 메리트를 느끼고, 개인들이 다 도망갔기 때문에 대부분 도망갈 개인들은 다 도망갔다고 보시면 돼요. 은행의 6%, 7% 쪽으로 다 이동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숨어있는 돈들이 지금 굉장히 밀려오고 있잖아요. 예, 굉장히 큰 기회입니다. 개인들은 도망가면, 은행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1년, 2년 정도 안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손실 회피 심리 때문에. 그걸 고려했을 때 그 1, 2년이 핵심이다. 그래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6%, 그 1년에 6% 주는 정도에 묶이지 마시고, 50%, 60%, 600, 뭐 600은 좀 오바고 60% 이상, 즉 10배 정도 이상을 키울 수 있는 주식시장에서 최대한 붙어서 드실 거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할 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23년도가 기대가 되네요. 자 오늘 또 전달해 드릴 말씀이 있나? 뭐 위클리 옵션 만기에 대한 거, 결국에는 개인들이 다 무너졌다라는 소식하고, 네,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금요일 약간의 이제 조정을 볼 수 있는 시기인데, 위클리 옵션 한 주 포지션 첫 거래가 좀 좋지는 않아요. 뭐 목요일에 첫 거래가 한 주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첫 거래 외국인들이 비교적 하방 베팅을 좀 해놓으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한 주 건너뛰고 다음 3692의 마지막 끝자락이 12월 내만여의 날에 기준을 맞추고 개인들 따돌리고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동시 상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연말 랠리, 산타 랠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중간에 무슨 금투세 도입 확정 뭐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뭐 찬물을 끼얹지만 않는다면은 뭐 무난한 연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무난한 거 이상으로 좀 괜찮은 연말로 마무리 지어서 시장의 그 증시 연봉 자체를 밑꼬리를 잘 다는 모습으로 마감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만 기운들 내시고 또 희망도 가지시고 주식시장에서 좋은 기회 또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카톡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다 계획한 대로 지금 12월 달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거 따라오시면 되고요. 놓치신 게 있으시면 소통하시면 됩니다. 네, 소통하셔가지고 최대한 소외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흐름에.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아프리카 TV 방송 8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방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을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